정시보다는 수시 비중이 많이 늘어났어요. 해부학이 해부학. 우리는 동물과 같이 살아가는 사회다. 그러면 한번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동물 수의사 이덕원이라고 합니다. 요즘 보면은 과장 좀 못하면은 50% 정도는 키우거나 아니면 정말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한 30% 조금 넘게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 다 합쳐서. 그리고 실제로 키우고 싶은데 못 키우는 사람들 포함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절반 정도는 동물을 좋아하고 키우고 싶어 하고 절반 정도는 관심이 없거나 싫어하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그분들도 대부분 동물 없이는 살아갈 수는 없죠. 우리가 그렇죠. 먹는 것들, 그죠? 그렇죠. 먹는 것들, 그다음 입는 것, 쓰는 것들 다 고려를 하면은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같이 이미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과 같이 살아가는 사회다. 저희 어렸을 때 되게 좀 임팩트 있는 영화가 하나 있었죠. 네. 쥐라기 공원이라고. 대박이다. 저 과학자가 되면 나중에 공룡도 만들 수 있구나. 과학도 되게 좋아했고 동물도 좋아했고 동물들을 직접 다룰 수 있고 좀 직접 볼 수 있는 학과가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고민 끝에 수의대에 진학을 했어요. 그 이제 우리나라에 그러면 수의학과가 혹시 몇 개 정도가 있나요? 과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이제 못 살던 시절, 어렵던 그렇죠. 시절에 고기, 축산업, 육성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각 도별로 하나씩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경기, 서울 경기에는 서울대학교,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경상대, 경북대, 그다음 강원대, 제주대 이렇게 있고 사립으로는 유일하게 서울에 건국대학교가 있습니다. 점수가 되게 높을 텐데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최근 이제 몇 년 사이에는 정시보다는 수시 비중이 많이 늘어났어요. 동물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야지만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고 실제로 면접에서도요 그와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물어봐요. 지금 겨울이라 너무 추우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이렇게 추운 겨울날 산에 이제 눈도 이렇게 많이 오면은 야생동물들이 먹을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뭐 고라니라든지 멧돼지라든지 뭐 도시나 사람 사는 농가나 그런 데 와가지고 피해를 끼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하는 게 학생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문제들을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인 노력이 있을 수 있겠냐 뭐 그런 것도 물어보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그렇죠. 이건 되게 사회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평상시에 내가 동물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지만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단순히 그런 학업에 대한 질문 말고도 내가 진짜 뭐 수의대에 오고 수의사가 돼서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사회에서 동물들이 같이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냐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최근에 동물 관련된 가장 큰 어떤 이슈가 뭔가요? 동물 학대랑 관련된 이슈들이 있고 뭐 유기견 문제들, 유기 고양이, 유기동물 문제들도 있고 물림 사고들. 반려동물을 키우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좀 같이 서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가 그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 이제 뭐 물림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런 개 물림 사고나 소음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호자 견주의 책임이 되게 중요합니다. 주변에 피해 안 가도록 잘 키워야 되는 거고 교육이 되게 중요해요. 그냥 동물이라고 해서 그냥 놓아둔다고 그냥 알아서 잘 크고 알아서 사람 잘 따르고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규칙들을 알아서 잘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요. 사람도 이제 사람처럼 우리가 키우는데 몇십 년이 걸리는데 동물들도 가르쳐야 되거든요. 다만 이제 가르치는 방법이 큰 줄기에서는 사람과 비슷한데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좀 다를 수가 있다. 사실 키우기 전에 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좀 잘 알고 있어야지 돌발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좀 책임지고 제어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잘 키우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뭐 요거 관련된 어떤 뭐 책이라든가 아니면은 고양이처럼 생각하기라는 책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 외에도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잘 맞는 책들을 보시면 돼요. 제 아는 친구들 중에 강아지 털,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는데 수의사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약 먹으면서 합니다. 알러지 약 먹으면서 아, 진짜요? 네, 콧물 질질 흘리면서도 수의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알러지는 사실 내가 동물 좋아하고 싫어하고랑 관련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체질 문제잖아요. 힘들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알러지 상태에서 막 코도 막히고 콧물도 나고 그럴 텐데 그러면서도 좋아서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과 2년을 마치고 처음 본과에 들어가면 맞닥뜨리게 되는 거는 해부학입니다. 해부학. 말만 해도 이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의료 관련된 직업을 할 때 가장 걱정을 하고 좀 주저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 그런 피 보는 거, 실제로 뭐 수술적인 거 그런 것들을 내가 직접 할 수가 있을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히 하나의 걸림돌로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가장 먼저 접하는 게 학교에서 해부학 실습. 해부학 실습을 하게 되면은 그 방 안에 실습실 안에 사체죠. 죽은 동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동물들을 실제로 해부해 보면서 실제로 열어보면서
각 장기들은 어떻게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연습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그 악취, 부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포르말데히드를 써요. 포르말데히드를 쓰는데 그 냄새가 엄청나게 지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막 눈이 따갑고 피부가 막 화끈화끈해요. 그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해부학 실습들은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학기가 봄에 시작하면 점점 계절이 바뀌잖아요. 여름으로 갈수록 그 시체 썩는 냄새와 포르말린 냄새는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감당을 하면서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럴 텐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럴 텐데 처음에는 좀 징그럽고 좀 무섭고 냄새도 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익숙해져요. 나중에는 해부 열심히 한 다음에 오늘은 곱창 먹으러 갈까? 해서 곱창 먹기도 하고 그거 안 맞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안 맞는 분들은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아니죠. 해야 돼요. 포기하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중간에? 거의 없죠. 그 과정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힘들어하는 분들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뭐 포기를 한다거나 내가 진짜 못하겠다 그러면은 덜 참여할지언정 그래도 그 과정을 거쳐야지 수의대를 졸업하고 수의사가 되는 거니까. 저희가 실제로 맞닥뜨리게 되는 건 이제 죽은 동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물이잖아요. 그건 또 얘기가 다릅니다. 죽은 동물들 하면서 냄새나고 징그럽고 무섭고 그거 플러스 살아있는 동물에서는 멘탈적으로 얘를 살려야 되고 얘를 잘못하면 안 되고 내가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에 대한 중압감 그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더 쉽지 않아요. 안 맞는 경우라고 해도 수의사가 될 수 있고 수의사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을 직접 보지 않는 수의사들도 많이 있고요. 동물을 직접 보는 수의사라고 해도 이제 외과 쪽 말고 뭐 내과라든지 아니면은 영상의학과 네, 방사선이나 초음파, 뭐 CT, MRI 그런 쪽 수의사 업무를 하게 되면은 수술을 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수술을 꼭 수의사들이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근데 할 줄은 알아야 되고 수의대를 졸업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한 번씩은 거치게 된다. 근데 안 맞으면 그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거죠. 아, 나는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 분야 말고 다른 분야의 수의사를 하면 됩니다. 소 직장 검사 그것도 수의사라면 다 한 번씩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직장 검사는 소 엉덩이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그 안쪽에서 내장을 직접 만져가지고 얘네들이 뭐 임신했는지 여부, 가임기가 됐는지 여부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사람이나 강아지, 고양이들은 작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 해보면 돼요. 그럼 지금 이제 임신했구나 안 했구나 그런 거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소는 워낙 크다 보니까 초음파로 초기에는 크면은 몰라도 초기에는 초음파만으로 얘가 임신을 했는지 아니면 임신할 때가 됐는지 알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넣어가지고 만져봐서 검사를 해서 아는 거고 서울대학교 수의대 같은 경우는 평창 캠퍼스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그 동물 농장이 있고 거기 가서 소 실습 직접 하고요. 되게 재밌는 실습들 많아요. 동물원에 가서 실습도 하고요. 저희 아쿠아리움도 가고 야생동물 보호소 가가지고 거기서 그 다친 맹금류, 독수리나 매 같은 애들 치료해가지고 자연으로 방사하는 거 그거 과정에도 가보기도 했고요.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몸에도 기생충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우리 피부에는 모낭충이라는 기생충. 모낭충. 네, 그래서 모낭충이니까 당연히 피부에는 모낭 안에 들어가서 사는 애들인데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있어요, 조금. 그래서 기생충 교수님이 우리 피부에서 이렇게 잘 긁어가지고 채취를 하면은 모낭충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모낭충 나오는 애들은 이번 실습 시간에 A4를 주고 그러면 엄청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또 성적 잘 받고 싶은 애들이 열심히 이렇게 코를 이렇게 만지고 막 테이프로 막 하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나왔어. 어떤 여자애였어. 걔는 A뿔은 받았지만 성적은 이미지가 평생 이제 모낭충이라고 놀림을 받게 됐죠. 6년 이후에 뭐 군대도 아마 가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러면 뭐 군대와 관련된 거는 한번 사실 저는 현역으로 갔다 왔습니다. 네, 현역으로 짧고 빠르게 물론 잘 끝냈고 수의대 같은 경우도 졸업하고 나서 그런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대체복무 시스템이 있습니다. 수의 장교, 군에서 일하는 수의 장교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공무원처럼 활동을 하는 공중방역 수의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동물과 관련된 질병들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류독감이라든지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이런 전염병들을 좀 예방하고 방역하는데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과 2년, 네. 본과 4년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의대를 졸업하고 6년 동안 과정을 잘 거치고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수의사 면허증이 나오고 그럼 수의사로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수의대학교 졸업하고도 진로가 되게 다양한데요. 저처럼 반려동물, 특히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집에서 돌보는 수의사들, 반려동물 중에서도 요즘에는 강아지, 고양이 말고도 좀 특별한 반려동물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동물들 보는 수의사들도 있고요. 동물원에서 아니면은 진짜 외부에 나가가지고 야생동물
보호하고 구조하고 그런 수의사분들도 계시고, 그다음 되게 중요한 거,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우유나 고기 같은 것들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런 가축들 담당하시는 수의사분들도 많이 있고, 그 외에도 기초 분야, 막 연구, 네. 뭐 제약, 백신, 그다음 뭐 식품 이런 것과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수의사분들도 계십니다. 수의사들은 저희가 농담으로 하는 게, 사람 치과 의사는 6년 동안 여기만 공부하죠,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사람 의사는 6년 동안 이만큼을 공부를 하죠. 그리고 수의사들은 6년 동안 강아지, 고양이, 말, 소, 닭, 심지어 파충류, 뭐 거북이, 뭐 뱀, 물고기. 수의사는 법적으로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을 치료하고 진료할 수 있는 그런 네, 직업입니다. 연봉은 얼마나 돼요? 연봉은 기본적으로 동물 싫어하는 사람이 이런 직업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오래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실 안락사는 수의사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되게 힘든 일 중에 하나예요. 안락사라는 게. 어느 날은 보호자분이 얘 몸에 이상한 게 만져진다. 꽤 힘들고 위험한 경우도 많아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동물을 좋아하지 않으면 하기 힘들 수 있어요.